M은 money입니다. 깡통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한 동작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모두가 한 개의 와인인 것 같아요. 주로 컵라면 위주로 먹었습니다. 자, 스페인에 안 간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예. 팀쿡이랑 친하잖아요, 그죠? 팀쿡에게 한마디 하시죠. 컬래버레이션이라고 나오던데. 이거 방송이 안 나가는 거죠? 이거 무슨 사대주제지 이거. 삼성전자도 오 기자를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 시계가 좋은데. 왓칭 유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왜 이러지 오늘 말이 잘. 투자를 좀 해주시면. 뭘 믿고 비상금이 없구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한술 더 뜨시네요.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최근에 또 굵직한 행사가 하나 끝났습니다. MWC라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는 행사가 끝났는데요. CES MWC가 끝났으면 올 한 해 주요 IT 전망, 그런 또 주요 키워드는 거진 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MWC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김민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 기자가 네. MWC를 놓고 네. 삼행시를 지었어요. 조금 이렇게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요약을 드리기 위해서 네. 좀 추려봤습니다. 야, 이 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MWC는 원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예요. 맞습니다. 그냥 뭐 전 세계 모바일 올림픽이다. 뭐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네. M은 뭡니까? M은 money입니다. 전 세계 ICT라고 불리는 전 세계 이 정보통신기술업계의 화두가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IT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가를 꾀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금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사실 뭐 애플은 지난해 네네. 가을에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서비스 시작했죠. 그리고 네네. 뭐 이제 아직은 일부. 네네. 그게 뭐 마그네틱 카드를 인식하니 안 하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맞습니다. NFC 이제 기능을 또 넣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기 좀 더 다르게 갔어요. 삼성페이가 차이점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두 가지 결제 기술이 있었습니다. 예. NFC라고 불리는 이 근거리 무선 접촉 기술, 칩이 안에 들어 있어서 이제 어떤 결제기나 저희가 예. 버스를 탈 때 저희가 뭐 스마트 버스 카드나 카드를 대지 신용카드를 않습니까? 되죠. 대신하는 네. 기능이 NFC가 있고 저희가 또 MST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MST. 이 MST라는 기술이 예. 마그네틱 에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기술인데 저희가 신용카드 뒤에 보면 항상 이런 마그네틱 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그네틱 선 안에 이 신용카드의 사용자와 이 신용카드의 사용 정보 같은 걸 전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삼성페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한 기술이라는 게 바로 이 MST 기술을 삼성페이라는 갤럭시 S6 안에 넣은 겁니다. 넣었다? 네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긁어야 됩니까? 스마트폰 안에 MST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긁는 행위를 스마트폰을 갖다 대는 행위로 대신한 겁니다. 긁는 기술을 대는 걸로 치환한 안 거죠. 되는 데도 많을 텐데. 그게 그 네네. 이제 이른바 포스 단말기라고 네네, 불리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네. 그것도 이제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삼성이 그 최근에 루프페이라는 미국 인수했죠. 결제 기술사를 예.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그 보통 가지고 있는 일반 가맹점에 있는 이 긁는 이 동그리에 그저 갖다 대기만 하면 똑같은 인식 기능을 작용하게 하는 게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삼성전자가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기술을 삼성페이에 가장 간편한 결제 간편성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구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통신사들 네네. 뭐 이쪽도 핀테크 경쟁에 뭐 합류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어요. MWC 현지에 그 HSBC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같은 그 전통 이 금융업체들이 부스까지 차렸어요. 부스까지 차려서 우리가 뭐 스마트 모바일들과 연동하는 다양한 이 결제 기술을 선보이겠다라는 기술도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 이 모바일 행사에 네네. M이 모바일이 아니라 머니다. 네네. 굉장히 의미 있죠. 왜냐하면 모바일 자체가 이제는 그렇죠. 어떤 맞습니다. 기반이 될 네네. 뿐이지 이게 이제 융합, 산업 간의 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핀테크로 이제 대표되는 네네. 이 머니 네네. 이쪽이 조금 각광받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였고요. 자, 다음은 W. 네.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그 LG가 내놓은 어베인이었습니다. 어베인? 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베인. 예, 바로 이 모델입니다. 예, 이게 어베인인데 네네. 아니 간본보다 제가 안 간 사람이 지금 S6부터 해서 역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웨어러블의 진화 단계상으로 설명을 해보면 저희 혹시 007 영화 같은 걸 보면 007 네네. 얘기하려면 네네. 여기서 딱 누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가 네네. 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네네. 눌렀을 때 미사일이 나가요. 미사일. 미사일. 아마 CG로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쭉 눌렀을 때 미사일이 확 나가야 됩니다. 중국 회사 네. 화웨이도 네. 워치를 냈어요. 네, 봤습니다. 화웨이에서도 이 원형 스마트 시계를 냈어요. 네. 냈는데 이 화웨이가 이번에 그 MWC의 굉장히 큰 스폰서였습니다. 이 태그에 스폰서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전체가 화웨이였습니다. 화웨이였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모토로라가 지난해에 레노버에 인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만 중국의 대만 업계인데 인수가 됐었는데 레노버 부스가 3관에 있었어요. 3관에 있었었는데 그 3관 부스 구석에 그 유명했던 모토로라가 예. 테이블 2개 정도가 붙어져 있는 거기에 똑같은 모토 360이 2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교롭게도 2개? 네, 2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화웨이 제품과 똑같은 금색 스마트워치와 일반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제가 모토로라 제품을 먼저 보고 갔거든요. 보고 갔었는데 모토로라 제품을 화웨이가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네네. 뭔가 이 시사하는 바가 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저 구석에. 그래서 디바이스 시대가 가고 있고 네. 모토로라의 그런 격세지감도 어쩌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웨어러블인데 웨어러블의 대표격으로 이제 네. 얘기하는 스마트워치의 네.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뭐 국내 그리고 뭐 중국 업체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경우도 뭐 밴드 형태를 또 막 내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손목 대전, 손목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하나가 남았네요. 네네. C는 커넥티드입니다. 커넥티드. 네. 오. 모바일 업계의 화두죠. 커넥티드. 예. 네네. 제대로 된 이런 뭐 그 커넥티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차를 갖다 놓았는데 뭐 LG 같은 곳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베인이라는 스마트워치를 그 아우디 그 컨버터블을 갖다 놨어요. 굉장히 멋있는 A7 컨버터블을 갖다 놓고 이거를 시동 건다든지? 네, 시동을 건다든지 예. 그러니까 스마트 키의 역할을 스마트워치가 대신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퀄컴 같은 곳에서도 마세라티 고급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자사의 퀄컴 칩을 탑재한 굉장히 빠른 커넥티드 기술을 향상된 기술을 선보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왔었고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이동 통신사죠. 보다폰이라고. 그 보다폰은 또 포르쉐를 가지고 왔었어요. CES 때는 자동차 업계가 직접 간 거고, 네네. MWC에서는 그 이동통신 업체나 이제 제조사 그리고 네네. 뭐 부품 만드는 회사 네네.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자동차와 이렇게 접목하고 네네. 있다는 의미에서 자동차를 갖고 그렇죠. 왔더라.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건 깡통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깡통차? 커넥티드 기술과 그닥 상관이 없는데 예. 그냥 차를 갖다 놓는 거죠, 전시장에. 왜냐하면 차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는 게 뭐지?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캐딜락 CTS 굉장히 멋있는 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예. 이게 무슨 관련이에요? 왜 갖다 놓냐고? 물어봤더니 전시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예. 그런 깡통차들 굉장히 많이 갖다 놓은 데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또 화두가 5G죠? 5G 입니다. 5G인데 네네. 5G에서 조금 뭔가 네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다 5G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 황창규 KT 회장이었는데 예. 황창규 KT 회장이 국내 업계 수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업계 수장 유일하게 키노트 연설을 했었어요. 운전면허증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운전면허증이 왜 사라져요?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5G 기술을 언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황 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꼽았어요. 2018년 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의 5G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5G 올림픽을 공언한 이유가 일단 2020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계 올림픽. 네,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일본이 지금 이거를 5G 올림픽으로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 또. 세계 최초에. 예. 그래서 2년 먼저 좀 선수를 찬물을 치는, 확 껴안겠다. 네, 찬물을 확 네. 끼얹고 선수를 치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 2018년이 되면 전 세계 그 유수의 이동통신업자들이 모여 있는 그 GSMA, MWC를 주관하는 곳이죠. 예.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협회라는 곳에서 5G 기술에 대한 그 표준화 기술을 제정을 합니다. 2018년에. 네. 이 표준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표준화 기술을 누가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이 이후에 이 산업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생태계를 어떻게 꾸릴지를 결정할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결정하는 시점에 딱 맞춰서 치고 나가겠다. 자, MWC 이제 김민성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들 그리고 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뭐 MWC, 머니, 웨어러블, 커넥티드 네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5G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뭐 좀 특이했던 거, 이모저모 뭐 이런 네네. 뭐 얘기할 게 좀 있을까요? MWC 전시장 자체가 되게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다?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얼마인데? 입장료가 850유로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850유로면 한국 돈은 얼마죠? 9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지금 그 정도를 내야 일단 전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번에도 그 마크 주크버그 그 뭐 페이스북 CEO도 왔었고 그런 걸 가서 들으려면 1,000유로 정도를 더 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려면 약 4,500유로에 달하는 프리미엄 패스를 끊어야 돼요. 뭐 김 기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스페인에 안 간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예. 제가 그냥 한 말씀만 그냥 예. 더 드리면 이 커넥티드 시대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융합 시대가 와야 되는 건데 모두가 한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5G 시대가 여는 장밋빛 미래가 분명히 저기 있는데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나? 지금 편먹기 게임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다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같이 고민해달라. 우리 같이 뛰어들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뭐 전해드렸던 이런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얘기들보다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뭐 5 시대가 여는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 그 미래 도시가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 더 나은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뭐 시선 좀 야, 있을 그 것 같습니다. 바쁜 현장에서 말이죠. 이런 또 철학적인 고민까지 했다라는 거 굉장히 놀랍네요. 네. 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네. 그 현장에 가서 네. 밥은 어떤 걸 드셨습니까? 밥은 주로 컵라면 위주로 먹었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았었어요. 예, 스페인 가서 컵라면만 주로 먹고 온 김 기자와 오늘 MWC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네, 테크스다 위드 블러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최호섭 오원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지금 말이죠. 제가 지금 잠이 와가지고 제가 졸려 죽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짠 건 아닌데 새벽 이 밤을 샜어요, 그죠? 저희 셋 다 밤을 샜죠. 네.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녹화하는 당일은 화요일입니다. 몇 시간 전이죠? 네, 새벽에 애플이 스페셜 이벤트 네. 스프링 요걸 했어요. 사실 우리가 기대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밤새 보는데 온라인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지 않고 그 대신에 여기에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작동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제품 발표라던가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 이전에 없던 깜짝 놀랄 제품들을 뭔가 변화를 보여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좀 식상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오 기자는 그 이번 발표를 보고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전 노트북이요.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그 남궁현 씨가 올려놓은 말이 딱 맞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싸이 콘서트에 지드래곤이 게스트로 왔는데 신곡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야, 게스트가. 이 남궁현 감독이 아주 참 이 적절한 표현은 참 좀 살아 있어요. 예, 작년 IT 콘서트 때 네. 저희 행사 때 오셨지 않습니까? 예, 네, 감독님 올해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하시죠.
애플이 신제품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애플워치는 6개월 전에 발표를 했고 한 달 뒤부터 판매를 할 거예요. 이런 것 이렇게 오래 텀을 두는 이유는 이게 그냥 하드웨어만 내놔서 끝난 제품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응용 프로그램들 또 서비스들이 연계 얹혀져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이제 9월에 이렇게 생긴 하드웨어 내놓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갈 거다라는 예. 메시지를 주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오는 거죠. 사실 뭐 저는 보면서 그 예전에도 봤던 그 기능 중에 소통, 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애플이 전 나의 심장 그 박동을 말이죠. 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누구한테 전달하냐? 관통법 폐지됐다고. 그 사실 그 수많은 이 기계 중에서 애플 워치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실제로 이 스트랩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스포츠. 아마 네. 사람들이 이 색은 안 살 것 같아요. 저 티타임에 나오면 짝퉁 이거. 짝퉁 그 시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 그 티타임의 영향력은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갤럭시 S6 나오자마자 바로 저희는 공수합니다. 갤럭시 얘기를 하지만 애플은 말이죠. 미국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지난번 짝퉁 특집 때 나왔던 중국에서 가지고 네. 예,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요 심장박동 센서를 그 애플워치 오늘 발표에서 나왔었는데 운동을 한다 혹은 걷는다 뛴다 마라톤을 한다 그때 그 모든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애플워치를 통해서 아이폰까지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요 부분이 이제 중국 짝퉁이지만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용두 네, 크라운이라 네, 그러는데 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돌리고 앞뒤로 돌리고 누르는 동작이 가능하거든요. 앞뒤로 돌리면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마치 그 우주 공간을 누비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포스 터치라 그래가지고 애플이 6개월 전에 애플워치를 처음 발표할 때 처음으로 소개했던 기능이 오늘 맥북 발표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사용자가 얼마나 화면을 강하게 찍어 누르느냐 이거를 그 감지하는 센서가 안에 디스플레이에 그렇게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탭틱 엔진이 살짝 반응을 해준다는 네, 얘기도 진동도 되고 곁들였어요. 그러죠. 네. 사이즈가 두 개다라는 얘기는 했죠. 네. 38mm, 42mm 42mm.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OLED를 탑재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이어를 이제 적용한 거는 그 다음 윗단계인 애플 워치 버전. 그거는 사파이어 들어갔고 물론 이제 그 1,000만 원짜리. 그거는 저희가 논할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그거 재밌지 않나요? 그 1,000만 원짜리 그거는 뭐 돈 있는 분들이 요즘 사시겠죠 뭐. 자 그리고 운영 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자체 개발했어요 또 그냥 와치 OS라고 불리더군요. 그리고 메인 칩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또 S1이라는 이름 붙여서 그걸 했던데 이게 애플이 공식적으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끌어모으다 보니까 램도 나와 있긴 해요. 512메가. 스펙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고. 배터리 문제를 이제 안 그래도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발표를 좀 지켜보신 분들은 현장의 공기를 좀 느끼셨겠지만 생중계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올데이 18시간 딱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연단에 서 있는 사람을 때릴 듯한 18? 시계는 디자인을 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와치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요거가 이게 참 LG가 냈던 언제적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LG전자의 지와치죠. 지와치입니다. 지와치. 거의 뭐 처음으로 나온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뭐 고무줄입니다. 고무줄. 우레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함께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어 S, 삼성전자 기어 S고요. 요거는 또 독특하게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삼성전자 타이젠 운영체제로 좀 동작되는데 모양이 좀 많이 달라요. 이런 모양으로 좀 디자인이 되어 공면 디스플레이를 넣어놨단 말이죠. 이 동그란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발표한 거는 모토 360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 양산을 시작한 회사는 LG전자. LG 지와치 R이죠. R.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소니 스마트워치인데 이게 소니 스마트워치 2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시계줄도 바꿀 수 있도록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나왔는데 소니 스마트워치 3입니다. 소니 사실 스마트워치 시장에 가장 먼저 나온. 저는요 그 소니가 맨 먼저 냈을 때 그때부터 찼어요 저는. 이게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장 좀 관심이 있는 제품이 아닐까. 남자가 차기에 딱 이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라고 멋지지 말하지? 않습니까? 반짝반짝거리고. 중학생 같네. 예? 저게 누르면 네. 삐용 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시계처럼 보이네요. 진짜 시계입니다. 진짜 시계입니까? 이건 이제 저희 예. 그 카메라 잡고 계시는 감독님들 시계를 제가 빼왔는데 네. 맨 왼쪽 거는 그 디자이너 브랜드 마크 제이콥스, 예.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그리고 맨 오른쪽은 그 여성용 주얼리 브랜드 OST라고. 요거는 저기 지하상가에서 10,000원에 파는 거 아닌가요? 얼마인가요? 27,000원 예상해 봅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이 그 시계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인지를 업계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쪽에서도 일로 가고 있고 이쪽도 일로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계는 어떤 이제 뭐 디스플레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스마트 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저는 좀 사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기대 반 걱정 반인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거 그리고 우려할 만한 거 네.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좀 긍정적으로 되는 거는 어쨌든 시계는 뭐 차는 분들도 있고 안 차는 분들도 있지만 차는 분들은 항상 몸에 지니고 있거든요. 이거는 항상 나의 여러 정보들을 이제 트래킹할 수 있다는 기록을 이제 모아둘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스마트폰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오는 중요한 메시지들 놓치지 않을 수 있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묶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묶인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있다가 잠깐 스마트폰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전화가 온다거나 메시지가 오면 여기에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보면은 피로운 거죠. 스마트워치가 퍼지면 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게 약간 걱정. 그 실제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플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워치를 조금 쓰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디지털 제품에 이제 스마트워치에까지 좀 묶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최 기자는 애플워치 얼마나 팔릴 것 같습니까? 저는 올해 애플워치 2천만 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2천만 대. 2천만 대? 네. 이야, 예. 자, 오 기자는요? 700만 대 예상해 봅니다. 야, 그러면 700만 대, 2천만 대? 저는 여기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지고요. 나도 2천만 대 설명해야 되는데 애플워치를 발표하면서 네. 오늘 행사에서 애플이 그 아이폰의 판매량을 2번 언급했어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아이폰 지금 7억 대가 시장에 풀려 있다는 얘기예요. 예. 1%면 700만 대인데 거기서 저는 100명 중에 그래도 한 3명은 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2,100만 대, 2천만 대. 야, 2천만 대, 700만 대. 700만 대. 제가 봤을 때 요 내기는 그 진 사람이 애플 워치를 사주는 거예요. 자, 저는 오 기자 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오늘 뭐 저희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애플 워치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스마트워치 시장에 뭐 전체적인 어떤 변화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요. 좀 뭐 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씩 차고 가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왜 이러세요? 네, 티트렌드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나오십니다. 네, 그러게요. 자, 오늘 어떤 아이템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네. 서비스는 스마트 주차 솔루션인 스마킹입니다. 스마킹? 네. 야, 이것도 말 갖고 장난쳤군요. 스마트와 파킹을 아우, 네, 맞습니다. 결합해서 네. 스마킹. 이거는 B2B 솔루션입니다. B2B? 네,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예.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잘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죠.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현되는 서비스이고요. 이제 원래 주차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 그리고 얼마큼 요금을 내는지, 그리고 언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리고 날씨가 이럴 때는 사람이 많고 이럴 때는 사람이 적고 네, 분석을 지난 하는 주말에 새로운 뭐 문을 열었다고 하는 아울렛을 갔다 왔어요. 아, 네. 정말
주차가 말이에요. 네, 아, 맞습니다. 너무 짜증나요. 아니, 그 주차를 좀 잘, 시스템을 잘 해놔야 되는데, 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꾸역꾸역 이렇게 밀어 넣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요 계산이 잘못된 거죠. 어.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가까운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는 것들을 좀 잘 분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러게 솔루션들도 말입니다. 같이 그래서 개발해서 제가 이 얘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군요. 한다면 혹시나 이제 주차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대형 어떤 뭐 아울렛이나 마트 이쪽에 특정 요일일 때는 많이 붐빈다. 네, 라는 걸 그럴 알면 때는 그 옆에 그 근처에 말이에요. 또 다른 어떤 아주 효율적인 싼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저 같으면 네, 네. 손님들을 바로 셔틀버스로 실어 나르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실어 방법인 것 나르겠습니다. 같아요. 예. 그 돈은 그러니까 그만큼은 조금 네, 마케팅 일시적으로 비용을, 네. 운영한다는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네. 그냥 이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좀 해주시면. 뭘 믿고? 자, 그럼 단순히 이거는 사업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B2C로도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좀 보여요. 예. 이렇게 많이 모아서 이제 분석된 정보들을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나요? 네, 지금 2015년 1월부터 출시가 예. 됐고요.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죠?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국내에도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거기서 이제 뭐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거기서 끝나겠죠. 예. 아무래도 그럴 수도 미국과 국내는 사정이 좀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교통 문화가 다르고 주차 문화가 달라요. 네, 맞아요. 한국에 맞는 그런 어떤 주차 정보를 네. 제공하는 거를 하루빨리 제가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아이템 뭡니까? 네, 두 번째 아이템은요. 네. 공인인증서를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태그잇이라는 서비스입니다. NFC 태그 따로 이제 별도의 기기가 있습니다. 예. 스티커예요. 스티커 형태고요. NFC 스티커를 스마트폰에 딱 터치를 하면은 공인인증서 그 폴더가 암호화되면서 딱 눈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기에는 공인인증서가 없다. 뭐 보유된 게 없다 예, 이렇게 예.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금융기관에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다시 태그를 딱 하면 다시 공인자 나타나는 거죠. 안전하긴 굉장히 안전한데 그 NFC 스티커가 없어지면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 네, 이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잠궈놓은 상태에서 네, 그럼 다시 제가 은행을 혹시 가셔야 이거를 되는 뭐 거죠. 지갑에 스티커를 붙여놨다거나 이럴 네. 때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이거는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네, 거죠? 다시 발급받으시러 이제 은행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은 그걸 노린 거군요. 이 스미싱. 저 스미싱, 해킹 이 이런 사람들이 것들에 대한 불안해하는 네,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스티커를 지갑 어떻게 보면 보안 카드나 네. OTP 카드 네, 그런 데 이런 데에 붙여놓으면 네, 훨씬 잃어버릴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예. 이거 뭐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갖고 다닐 것이냐라고 예측하기 좀 힘들지만 네, 그래도 이 좀 뭐 평소에 모바일로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그렇죠. 많아서 불안한 분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꽁꽁 숨겨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자님 쓰실 일이 없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죠. 예. 네. 뭐 들어오는 족족족 이렇게 바로 이제 다 빠져나가는 네. 이제 구조로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게 국내 모델인가요? 네, 국내 모델입니다. 국내 모델이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큼 사용량이 이제 늘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네.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네. 꿰뚫어서 아이디어를 네. 냈고 그거를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하루빨리 좀 안전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MWC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머니, 웨어러블, 커넥티드. 어떻게 보면 CES하고 이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데 결국 그렇다면 답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융합, IT는 다른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융합하고 있다는 거. 이제 남은 것은 융합을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